수의학에서 정말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 혹시 고집불통 간 효소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요, 이 문제가 그냥 뭐 화학물질이 부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구조의 문제라는 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건 보통 이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되죠.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 건강검진 딱 받고 나서 결과표를 보는데 유독 눈에 띄는 숫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숫자가 뭐냐? 바로 ALK, 알칼리성 인산분해요소라는 건데요. 희한하게 다른 수치는 다 괜찮은데 얘만 딱 높게 나와서 우리 보호자님들 마음을 막 졸이게 만들죠. 그래서 막 인터넷 찾아보고 좋다는 영양제, 보조제는 진짜 다 먹여보잖아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수치는 꿈쩍도 안 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시원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고집불통 간 효소, ALKP, 대체 이 녀석은 정체가 뭐고 왜 이렇게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건지 그 배경부터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게 건강한 간의 모습이에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요, 수많은 간세포들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아주 미세한 담관이라는 길이 나 있어요. 담즙이 흐르는 길이죠. 모든 게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는 이 정상적인 구조,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잠시 후에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우리가 흔히 먹이는 그런 간보조제들이 이 문제 앞에만 서면 힘을 못 쓰는 걸까요? 그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오해예요. 보통 간 수치가 높다 하면 간세포가 죽어가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요, 만성적으로 ALKP만 높은 경우는요, 세포가 죽는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배관 문제, 그러니까 담즙이 흐르는 길이 꽉 막히거나 찌그러진 기계적인 문제일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항산화제나 간보호제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주로 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는 데만 집중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세포 손상이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길이 꽉 막혀서 압력이 터지기 일부 직전인 상황이란 말이죠. 이건 뭐 구조적으로 망가진 시스템에다가 그냥 영양제만 냅다 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 바로 간의 배관 문제로 봐야 하는 겁니다. 비유가 아주 딱 들어맞죠? 지금부터 우리 간이 어떻게 고장난 배관 시스템처럼 변해버리는지 그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 한 장이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왼쪽이 정상 상태예요. 간세포들이 자기 사이즈를 딱 지키면서 담즙이 지나갈 길을 시원하게 터주고 있죠. 근데 오른쪽 좀 보세요. 지방이나 당분 같은 걸로 막 뚱뚱해진 세포들이 옆에 있는 담관을 그냥 물리적으로 꽉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길이 완전히 찌부러진 거죠. 이렇게 길이 꽉 눌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바로 담즙 정체라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담즙이 나가지 못하고 안에 갇히면서 그 내부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그럼 간은 이걸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여기 문제 생겼어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 신호가 바로 ALK 효소를 마구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ALK 수치는 나 여기 막혀서 죽겠어요 하고 지르는 비명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 기계 고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뻣뻣해진 펌프. 세포막이 나이가 들면서 딱딱하게 굳어서 담즙을 쫙쫙 짜주는 펌프 역할을 못하는 거고요. 둘째, 막혀버린 파이프. 끈적끈적한 담즙 찌꺼기가 관을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부풀어 오른 세포. 방금 그림에서 보셨죠? 세포 자체가 뚱뚱해져서 파이프를 아예 찌그러뜨리는 겁니다. 바로 이 질문이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죠. 아니, 파이프는 막히고 펌프는 고장났는데 거기다 영양제만 부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이제 우리한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요,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세포라는 기계 자체를 수리하는 것. 말 그대로 구조적인 수리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걸 세포 소생 및 구조 개선 유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기존처럼 그냥 세포를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간의 기계적인 구조, 그러니까 그 유연성과 기능성을 직접적으로 되살리는 훨씬 더 근본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수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세 가지 기계 고장 기억나시죠? 그걸 어떻게 하나씩 해결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요법은요, 세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문제를 공격합니다. 자, 첫째, 뻣뻣해진 세포막을 아주 부드러운 특수 인지질로 싹 교체해서 멈췄던 펌프가 다시 힘차게 돌아가게 만들고요. 둘째, 세포를 뚱뚱하게 만들었던 그 지방과 노폐물 대사를 확 촉진시켜서 세포 사이즈를 줄여줘요. 그럼 찌부러졌던 담관이 다시 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강력한 유화작용으로 끈적하게 뭉쳐있던 담즙 슬러지를 마치 비누로 기름때 녹이듯이 싹 녹여서 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저희는 이걸 물청소 효과라고 부르는데 진짜 그렇죠? 강력한 천연 계면활성 성분이 담관을 꽉 막고 있던 그 끈적한 슬러지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모습이에요. 막혔던 길이 이렇게 시원하게 뻥 뚫리는 걸 보니까 와, 정말 속이 다 시원해지는 기분이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근본적인 구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올까요? 회복으로 가는 그 길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죠. 보통 이 치료를 시작하고 한 2주쯤 지나면요, 담즙 흐름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들이 먼저 안정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망의 4주에서 8주차, 그때부터 드디어 그 지긋지긋하게 안 떨어지던 ALKP 수치가 눈에 띄게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간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우리 아이의 활력 자체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변화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숫자 하나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것. 이게 진짜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단순히 영양분이라는 연료만 계속 넣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몸이라는 기계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을 수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건강 문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쩌면 수많은 만성질환의 해답이 바로 이 관점의 전환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